국정원 조직은 기능 중심적인데 반해 한국은 국정원 목표 중심 조직 체계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알려지지 않는 내용들인데, 일단은 국정원은 원장 밑에 1차장, 2차장, 3차장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기조실장, 그래서 이런 네 사람을 빅4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조실장은 예산이라든지 인사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게 기조실장이고요. 1차장은 해외 정보, 2차장은 북한, 3차장은 과학 사이버, 그래서 해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북한의 영상 정보라든지 신호 정보 같은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게 3차장입니다. 뭐 이 비율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예산이나 인력이 아마 이 정도로 배분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북한이 지금은 우리 주적이니까 북한에 관련된 조직이 가장 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보 활동가, 방첩 활동가, 비밀 공작 활동, 뭐 세 가지 영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비밀 공작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돈도 들고 쉽지도 않습니다. 또 인력을 양성하기도 어렵고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비밀 공작을 수행할 만큼의 그런 어떤 에셋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산, 운반 수단이라든지 그 지역에 맞는 현지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언어 능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비밀 공작은 아주 좀 최소화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은 정보 활동이라든지 방첩 활동을 주로 하는데 정보 활동 부분이 상당한 영역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북한 정보나 해외 정보들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이런 영역이 가장 많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기능 중심적이다, 뭐 그리고 목표 중심적이다 이러면은 우리는 북한 해외 과학 사이버에 예를 들면 여기에 수집 부서가 있고 분석 부서가 있고, 또 여기에 수집 부서가 있고 여기에 분석 부서가 있고, 뭐 예를 들면 여기도 똑같이 수집과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집국이 있고 분석국이 있고, 여기에 뭡니까, 우리처럼 해외, 북한 뭡니까, 예를 들면 과학 사이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능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 한 부분에서 해 1차장 밑에서 수집과 분석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뭡니까, 담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수집을 잘못해도 감싸줄 수도 있고, 분석이 잘못돼도 서로 감싸줄 수 있다든지 자기의 의사결정을 내리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으면은 수집은 명확하게 여기 책임지고 분석은 여기서 책임지면은 서로가 담합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 여러 가지 단지 또 문제점은 뭡니까, 양쪽에서 서로 갈등이 심화되면 조정하기 쉽지 않은 거죠. 여기서는 야 수집 과정 와봐, 분석 과정 와봐, 야 임마 누가 잘못했어, 야 서로 좀 양보해, 이런 식으로 그 업무 처리가 가능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런 게 담합을 하거나 한 사람이 의사결정을, 두 영역의 잘못된 의사결정을 자기가 커버하기 위해서 조작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47년 CIA가 만들어질 때부터 기능 중심적으로 그렇게 조직을 꾸민 거죠. 근데 우리는 국가 규모도 작고 또 여러 가지 약간의 자기 한 영역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목표 중심적으로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뭐 그게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미국은 CIA는 기능 중심적인데 한국은 목표 중심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